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살인사건이 터지고 사회 전체가 공포에 빠져버립니다. 이때 국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얘기는요, 그냥 옛날 범죄 사건을 파헤치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서 국가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사회 질서를 지켜냈는지 그 500년 묵은 위기 관리 알고리즘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위기 대응 시스템, 500년 전 조선의 코드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이건 무슨 범죄 사건 구경하자는 게 아니에요. 보통 미디어는 항상 범인이 누구냐 여기에만 집중하잖아요. 하지만 리더라면 관점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 공포의 순간에 국가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마치 시뮬레이션 돌리듯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진짜 위기는 범죄 그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 범죄보다 더 무서운 건요,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이 만들어내는 그 공포가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재난의 시작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그려보죠. 도성 한복판에서 정말 끔찍한 살인사건이 터졌습니다. 곧바로 가짜뉴스,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괴담이 막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요.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치안 시스템은 완전히 과부하에 걸려서 마비 직전입니다. 바로 이럴 때 리더의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진짜 위기는 살인범 한 명이 아니에요. 공포 때문에 멈춰버린 사회 시스템,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범인도 잡아야 하지만 동시에 이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정말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책임자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여기 두 가지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첫째, 일단 빨리 범인을 처벌해서 사람들 불안부터 잠재울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걸려더라도 절차에 따라 완벽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그리고 둘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건의 모든 걸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모방 범죄나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보를 통제할 것인가? 와, 이거 정말 머리 아픈 문제 아닙니까? 이 고민들은 결국 딱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가치는 대체 뭘까요? 한 사람에 대한 완벽한 정의의 실현일까요? 아니면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의 리더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조선의 위기 대응 알고리즘, 그러니까 사회적 패닉을 관리하는 500년 된 플레이북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조선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아주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말하자면 하나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조선의 치안 알고리즘,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입니다. 딱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째, 진압. 일단 눈에 보이는 위협부터 제거하는 거죠. 둘째, 통제. 심리적인 공포가 퍼지는 걸 막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임.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조선이 이 문제를 어떤 나쁜 놈 하나의 개인적인 일탈로 본 게 아니라 통치와 관리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 진압. 이건 뭐랄까, 일종의 충격요법입니다. 실록 기록을 보면요, 범인을 잡자마자 일반적인 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즉결 처형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줘 버려요.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목적은 아주 냉정하고 명확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라고 백마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자, 봤지? 끝났어.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여줘서 공포라는 전염병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차단하려고 했던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정보 격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조선 정부는 범죄 그 자체보다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훨씬 더 큰 위협으로 봤다는 겁니다. 흉흉한 소문이 또 다른 공포를 만들고 그 공포가 다시 괴담을 만들어내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정보를 통제해서 민심을 안정시켰던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바로 시스템의 책임입니다. 조선은 범죄를 그냥 그놈이 나쁜 놈이었네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이걸 막지 못한 행정 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하고 그 지역 책임자인 수령을 바로 파면시켜버립니다. 이게 그냥 책임자 한 명 잘라내는 쇼가 아니에요. 국가가 백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시스템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이어붙이는 아주 고도의 통치행위였던 겁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아니 그럼 조선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고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우리가 그냥 옛날 이야기 책으로만 알고 있던 바로 그 조선 왕조 실록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록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조선 왕조실록을 그냥 과거의 기록물, 역사책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거대한 판례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왕들은요,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 과거 데이터를 쫙 검색하고 인풋, 옛날 사례들을 분석한 다음에 프로세싱, 그걸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아웃풋, 말하자면 조선시대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썼던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실록이라는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아주 놀라운 패턴이 보여요. 흉악 범죄율이 꼭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거나 나라가 정치적으로 시끄러울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범죄는 단순히 어떤 개인의 사악함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라는 명백한 증거죠. 더 놀라운 건 조선이 이미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범죄의 근본 원인이 사회 시스템에 있다는 걸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500년 전 조선의 지혜를 오늘날 우리 위기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이걸 또 미디어가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공포를 키우는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역사의 패턴은 정말 반복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인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분노만 할 게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시스템의 구멍은 없었는가 하고 말이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죠. 위기 상황에서 나는 범인 잡는 칼만 생각하진 않았나? 불안에 떠는 공동체를 지켜주는 방패의 역할은 혹시 놓치고 있진 않았나? 이 슬라이드가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어떤 위협에도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조선왕조실록은 그냥 잔혹한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포가 사회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국가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리더십 교과서입니다. 이런 엽기적인 사건 앞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치안, 정보, 책임을 동시에 관리하는 기술. 어쩌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과거의 기록에서 배우는 이 냉철한 판단력이 아닐까요?